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의 긴장이 높아지고 각종 통증이 생기기 쉽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친구는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애주가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는 최근에 알게 된 5분 스트레칭 루틴을 열심히 소개했다. 정말 간단해.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돼가며 열심히 설명하는 친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사실 나는 평소에 요가 매트를 피곤함의 유형으로 여겼고 운동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에 나도 궁금해졌고 직접 따라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준다는 이 동작은 의외로 쉽고 단순했다.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원래대로 돌리는 반복적인 동작이었다. 단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몸 깊은 곳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과 허리 스트레칭이었다. 팔을 귀 바로 옆으로 쭉 뻗고 천장을 향해 쭉 늘리는 기분으로 몸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아, 이런 근육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작은 전신을 깨우며 글자 그대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 동작은 허벅지와 장단지 스트레칭이었다. 벽을 이용해 한쪽 다리는 뒤로 뻗고 다른 쪽 다리에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뒷다리의 근육이 쭉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무거웠던 하체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네 번째 동작은 고양이소 자세 스트레칭으로 알려진 동작이었다.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허리를 바닥 쪽으로 내리고 천장 쪽으로 올리기를 반복한다. 이 동작은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하루 종일 압박받았던 허리의 긴장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동작을 몇 번 반복하는 동안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몸 전체로 퍼지며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작은 다리를 벌려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이었다. 다리의 근육을 마사지하듯 깊숙이 숨을 들여마시고 천천히 몸을 숙였다. 처음에는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숨과 함께 몸을 조금씩 더 숙이며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5가지 동작을 빠르게 따라하니 정말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단 5분이 지나고 나니 상쾌함이 몰려오며 친구가 이 루틴을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하루의 시작과 끝 또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라도 이 스트레칭은 몸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나는 매일 이 짧고 간단한 루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친구들과 고깃집에 가는 건 마치 축제와도 같았고 그곳에서 나는 항상 제일 많이 먹곤 했다. 그런 나에게도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비건 식단과의 만남이었다. 처음 비건 식단을 접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뉴스를 보다가 눈에 들어온 다큐멘터리가 시작이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과도한 소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마치 눈앞이 환해진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었을까? 이 작은 의문이 비건 식단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이 내 생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서적들 그리고 훌륭한 비건 요리 블로그 덕분에 나는 서서히 새로운 식단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다양한 곡물과 콩, 채소, 과일들이 내 식사의 주된 부분이 되었다. 새로운 식단은 내 몸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느낀 변화는 소화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점이었다. 무겁고 기름진 음식에서 벗어나니 몸이 훨씬 가볍고 상쾌해졌다. 피부 톤도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속은 꿈틀대던 여드름도 거의 사라졌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감이 들었다. 또한 체력 증진도 상당히 달라졌다.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랄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층 쉬워졌고 일하다 피로를 느낄 일도 줄어들었다.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식물성 기반 식단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체내 대사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비건 식단을 실행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 일반적인 동물성 제품보다 채식 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물과 같은 자원을 덜 소모하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자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 나 스스로의 환경 책임감을 크게 고취시켰다. 이제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의 여정을 조금씩 공유하고 있다.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채식식 식단의 장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건강한 변화를 통해 깨달은 점은 비건 식단이 단순히 먹는 것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 지구에게 보내는 작지만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작은 변화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우리의 건강과 지구 모두에게 커다란 긍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영양에 관한 정보는 예외가 아니다. 지방은 나쁜가? 또는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가? 와 같은 간단한 질문조차도 오정보의 덫으로 이끌 수 있다. 이제 영양 신화의 핵심으로 떠나는 인라이터닝 저지를 시작해보자. 한때 지방은 체중 관련 악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저지방 열풍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쿠키와 간식으로 장을 채우게 했다. 실제로 이러한 식품은 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높은 설탕과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양소가 부족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을 제공한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는 신화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건강한 지방이 유익하다는 과학적 증거로 오래전부터 반박되고 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영양 신화는 탄수화물이 적이다 이다. 케토와 아트킨스와 같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에 직결된다는 전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정제된 곡물과 설탕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체 곡물, 과일, 채소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및 섬유소가 풍부하다. 이러한 종류의 탄수화물은 실제로 체중 관리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탄수화물을 악화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잘못된 인식이다. 식이 콜레스테롤이 고혈압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수십 년간 지속된 신화다. 오랜 기간 동안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은 기피되었다. 하지만 많은 증거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연의 가장 영양가 높은 음식 중 하나인 계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과 같은 다른 식이요인이 심장 질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톡스 다이어트, 나클렌즈를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겠다는 흔한 트렌드가 있다. 이러한 다이어트는 급속한 체중 감소와 향상된 웰빙을 약속한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 몸이 자신의 정교한 해독 시스템, 즉 간과 신장을 완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유행 다이어트가 필요한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필수 영양소를 고갈시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밤늦게 먹는 것이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는 신화도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인기 있는 믿음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제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무엇을 먹느냐이다. 모든 것이 칼로리를 균형 잡는 것이며 시간대와는 무관하다. 이제 슈퍼푸드가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이라는 눈에 띄는 신화에 대해 살펴보자. 케일, 아사이베리, 퀴노아와 같은 슈퍼푸드는 확실히 영양가가 높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기적적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은 과장된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지 몇 가지 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양한 음식을 포함해야 한다. 과학은 이러한 신화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드러내며 영양에 대해 비판적 사고와 근거 기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이어트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의견보다 복잡한 관점을 포용하는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영양 신념은 잘못된 식단 선택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과학 자료를 통해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많은 영양 신화는 간단한 대답을 제공하거나 인기 있는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속되지만 진정한 건강은 종종 절제와 정보에 기반한 선택에 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이해를 적응시키고 개인의 필요에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어떤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체중계 위의 숫자가 건강의 모든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사실로, 간헐적 단식이나 특정 식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영양소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초반에는 극도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체중 감소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반드시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수면은 체중 증가와 식욕 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계획할 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꾸준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세요. 여섯 번째는 하루하루의 작은 성과를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나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격려와 응원은 힘든 순간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이어트 중간에 한 번쯤은 도식이나 기를 잃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간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는, 다이어트는 비만에 걸쳐있는 평생의 건강관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건강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